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가 시국기도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비상시국회의는 촛불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면서 빠르면 내년 3, 4월 안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재창당 작업에 들어가 전북 정치권도 혼돈의 정치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치러진 시간여행축제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시가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비상시국회의는 앞으로도 촛불 항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북노회는 이 자리에서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오늘의 난국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은 대통령의 국기문란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퇴진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치 경제 체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촛불을 높이 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7년 체제보다 한껏 진일보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치 경제 체제, 이를 실현할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앞으로도 촛불 집회는 계속됩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전북비상시국회의 역시 오는 주말 6번째 도민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박근혜 정권이 즉각적으로 퇴진되고 새누리당 해체뿐만이 아니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완료되기 위해서라도 저희 촛불들은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 퇴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 기준선인 200명보다 34명이 많은 234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빠르면 내년 3, 4월 안에 이른바 벚꽃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재창당 작업에 들어가면 전북 정치권도 혼돈의 정치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찬성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234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압도적인 찬성이라는 점에서 당장 내년 3, 4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른바 벚꽃 대선입니다. 새누리당은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재창당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벚꽃 대선과 여당 재창당이라는 혼돈의 정치가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의 정치 속에서도 차분하게 전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시급합니다. 전북이 500조 원의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2012년 대선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기금운용본부를 우리가 약속을 해서 실현시켰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또 우리가 더민주가 더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도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재창당에 나선다면 이를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전북 민심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선 공약을 발굴할 경우 지역 현안 해결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한테도 개의치 않고 오로지 우리 국민, 도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겠다. 아울러 정치권은 혼돈의 정치 속에서도 국정농단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최근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익산을 찾아서 기자간담회와 시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탄핵 대상인 새누리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극적인 조치는 청와대 문을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선 6기 선출직 공직자들이 최근에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식 김제 시장은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 제품을 구입해서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도의회 송성환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대납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았고, 모 도의원은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뒤에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이딴 물의는 이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9월 대표 축제인 시간여행 축제를 치르면서 대행사를 선정했는데요.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군산시가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시간여행 축제를 진행할 대행사로 광주의 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가 군산시가 진행 중인 대표 축제 조사평가 연구 영역 자료를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대행사 선정이 취소됐습니다. 결국 2차 공모를 통해 서울업체가 대행사로 선정돼 시간여행 축제는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회가 축제를 실제 대행한 업체는 서울업체가 아니라 1차에서 탈락한 광주업체라며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정업체가 제3자에게 대행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군산시는 군산시의회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산시는 대표 축제 조사평가 연구 영역 보고서의 유출 과정과 공무원의 유착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찰을 재공고해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 결국은 처음에 1순위로 낙찰된 그 업체가 정말로 전부를 다 받아갖고 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시간여행 축제 담당 부서는 업체와 유착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공무원 유착 관련 내용이 없다. 네.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상으로도 그것이 불가능하고. 축제 대행사 선정을 놓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군산시가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도의원들이 재량 사업비를 집행한 뒤에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 익산 참여연대가 시군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도의원 1명당 매년 5억 5천만 원, 시의원 1명당 매년 1억 원의 재량 사업비가 지원되지만 이 예산의 사용처가 분명치 않아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검찰이 시군 의원들의 재량 사업비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지방 의원들은 이 예산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 가운데 개발 계획이 없는 곳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 가운데 3년 안에 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곳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전주 탄소산업단지 0.8제곱미터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 탄소 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재신청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남원 내기 마을에 대해서 유해물질 감축 방안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민관 합동 감시단을 만들어서 마을에 있는 아스콘 공장의 대기 배출 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대응키로 했습니다. 또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각 가정의 환기를 지도하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월드컵 경기장에 진출입로를 추가로 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호남 제일문 광장 교차로로 이어지는 길이 330m의 도로를 내년 4월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 대규모 경기가 열리는 날에 월드컵 경기장의 교통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장영달 전 국방위원장의 특별 강연회가 전주 효자동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남겨진 교훈에 대해서, 장영달 전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회환과 못다한 꿈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일본에서 열린 2016 피파 클럽 월드컵 6강전에서 클럽 아메리카에게 역전패했습니다. 전북은 전반 23분 김보경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들어서 로메오에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졌습니다. 전북은 오는 14일 5, 6위 결정전을 치릅니다. 오늘 오전 3시 10분쯤 진안군 마령면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300제곱미터를 태워서 소방서 추산 1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에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이 9도, 전주가 7.8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도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수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기 시작한 뒤에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